이번에는 법인명의 아파트 전세 과연 안전할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법인명의 아파트의 전세 물건이 많아지다가 종부세, 취득세 여파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대로 간혹 보입니다. 법인명의 전세의 안정성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경매를 조금은 알아야겠죠. 전세를 거주하다가 전세금을 돌지 못하면 최하의 경우 경매가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을 알아야 하기에 배당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배당이란 낙찰된 금액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배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법에 명시된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집행 비용은 경매를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돈으로 집행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비용 등 경매를 진행 시 필요한 돈으로 경매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순위입니다. 보통 경우 감정가의 2에서 4% 정도 됩니다. 그 다음 1순위로 주택과 상가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고 그 다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재보상금입니다.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동등한 순위로 보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인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금이고 과밀 역세권자는 1억 3천만 원 이하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경우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7천만 원 이하 2,300만 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이 소액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2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났네요. 3순위가 아니고 2순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 당해세는 매각 부동 자체에 대해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뜻합니다. 여기서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전세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조세 채권으로 저당금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를 나타낸다. 법정기일이란 고지서 발송일이나 납세 의무가 확정된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 5순위로는 공과금, 저당금부 채권보다 납부 기한이 빠른 경우 공과금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건저당 등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3순위에서 5순위까지 보면 대부분 세금이나 공과금입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 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압류가 되지 않더라도 대출보다 먼저 부과된 세금이 먼저 배당받으니까요. 이런 내용은 비단 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항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N씨는 계약 당시 3억인 주택에 전세 2억 4천만 원으로 매매가의 80%의 전세를 얻었습니다. 물론 전입과 확정 일자가 건저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임금 채권이 1억이라는 가정하에 경매 진행 시 전세금은 안전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세와 전세 보증금의 차이는 약 6천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전세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입찰을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6천만 원 입찰하게 된다면 2억 4천만 원을 인수로 3억이 되니까 시세대로 집을 사게 되겠죠. 투자라면 위험한 경매를 하면서 시세대로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6천 원보다 훨씬 싸게 입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돼 장시간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받으면 되니까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이번의 경우처럼 계약 당시 시세 3억, 전세가는 매매가의 90%인 전세 2억 7천만 원인 경우 시세 하락으로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이고 법인의 임금 채권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경매 진행 시 전세금은 안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1번의 경우처럼 낙찰자가
전세금은 2억 4천을 인수해야 하기에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무효로 기각되거나 임차인이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단 법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물건에게도 있겠죠. 그러니 전세는 시세보다 많이 낮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럼 실제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계약 전 법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확인하기. 두 번째, 법인의 경우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 것. 세 번째,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까다롭다는 것. 네 번째, 법인의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기가 개인보다 더 번거롭다는 것. 직원의 경우 위임장까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개인이 법인보다 부수한 지식이 부족하여 개인이 상당히가 심리적 부담이 된다. 여섯 번째, 임금 채권과 세금의 문제가 개인보다 법인이 발생 확률이 높다. 이 정도가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항력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 물건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시세가 3억이고 1순위 건저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세금 7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전입했다면, 그리고 법인 임금 채권이 2억이라면 경매 진행 시 전세금은 안전할까요?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얼핏 보면 싸 보여서 쉽게 계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가 진행된다면 법인이 파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채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임금 채권과 각종 세금 때문입니다. 전세금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해도 임금 채권이 있다면 여기 임금 채권과 동순위로 안분 배당하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물건의 경우 선순위에 건저당이 있다면 시세보다 싸더라도, 아니 아주 많이 싸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데요. 채권이 임금 채권입니다. 무려 한 번은 불허가 되고 4번은 잔금 미납되고 6번 만에 낙찰되어 잔금을 납부했네요. 낙찰자 운명은 낙찰 전까지 임차인 보증금이 배당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낙찰 후 임금 채권을 이직하고 불허가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낙찰자만 불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4명 모두 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미납했습니다. 밑에 아래 박스에 보면 신청 채권자의 채권은 임금 채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임금 채권이 경매를 넣는 건 드문 일인데 채무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서 감정가 대비 41% 선인 3,6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법원에서 일부 배당받고 낙찰자에게 나머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임차인은 대항력 덕분에 보증금 전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 사건은 대항력이 없는 사건인데요. 임차인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건저당일 이후인 11년 4월 28일 날 전입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채권 최고인 2억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임차인이 계약 시 임대인은 K땡땡이라는 법인인데요. 이름이 있는 주식회사였지만 임대차 계약 얼마 후 다른 법인 주 A땡땡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는 임금 채권은 없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잃었습니다. 낙찰가가 2억 5천만 원이고 건저당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이니 세입자가 받아갈 돈이 없는 것이죠. 만약 선순위 대출 금액이 1억이었다면 세입자는 구제받을 수 있었을까요? 임금 채권이나 밀린 세금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겠지만 보통 법인이 파산하면 임금 채권과 미납된 세금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대출이 있는 법인의 주택에 계약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이제까지 법인주택의 임대차의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하고 믿을 만한 법인이라도 선수리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약하지 말자입니다. 위 두 가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 시 확인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법인과 임대차를 계약한다면 다음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필요 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이 경우는 사용인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이 6번, 7번은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첫 번째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원입니다. 그 두 번째는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데 법인이 망할 때 대표도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익은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세자금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에 부동산 임대업 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돈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앤디였습니다.